네, 안녕하세요. 감성대디입니다. 갈라쇼님의 댓글인데요. 요즘 대디님이 인간관계에 관한 영상들 정주행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대디님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? 제가 딱 이 댓글을 보자마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, 자,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? 저는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이것만 지켜도 정말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갈등 요소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예전에 헬스클럽 다닐 때 이야기인데, 근데 언제나 운동을 갈 때마다 저랑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3명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운동하는 그 3분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.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시죠.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고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들.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지만 그냥 저 사람이 싫어. 그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시간에 운동했던 그 3명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한 명은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인데 혼잣말을 크게 하는 사람들 있죠. 이게 기구를 들고 나서 또 이렇게 땅에 팡팡 떨어뜨리고 또 계속 껌을 씹어, 이렇게 껌 그냥. 또 그리고 제가 막 운동하고 있잖아요. 운동하고 있으면 꼭 저를 보는 게 느껴지잖아요. 이렇게 느껴지면 제가 딱 보잖아요. 그러면 또 딴청하고 이렇게 막. 아무튼 진짜 꼴보기 싫고 짜증나는 아저씨 한 명 있었고, 그리고 또 한 명은 20대 초중반 친구였는데 딱 봤을 때 좀 양아치 스타일. 헬스클럽을 도대체 왜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운동을 대충대충 하면서 계속 폰질하고 있어요. 운동 깔짝깔짝 하다가 스마트폰 10분 보고 꼭 벤치프레스에 누워서 해, 기구 못 쓰게. 그리고 또 운동 깔짝깔짝 하고 있다가 전화가 항상 와요. 여친인가 봐요. 경상도 친구인데 내도 내 잘 있다 이러면서 통화하면서, 전화할 거면 좀 나가서 하든가. 시끄럽게 떠들면서 핸드폰질하면서 운동 방해하는 그런 친구. 너무 시끄러워서 쳐다봐도 신경도 안 써요. 그 마지막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덩치 이만하고 그 팔하고 다리를 이렇게 이레지미 문신으로 도배를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, 꼭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해. 사랑을 했어. 자, 이건 뭐 건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민간인은 절대 아닌 것 같고,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 친해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과 이질감, 그런 껄렁함. 꼭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갈 때마다 항상 그 3명이 꼭 있었어요. 진짜 너무 꼴들 보기 싫어서 혼자 이어폰 이렇게 끼고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고 집에 오고 했거든요. 그 웨이트 해보신 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. 이렇게 제가 감당하기 조금 무거운 무게를 달고 이렇게 힘을 주고 빡 올리고 있는데, 갑자기 어깨에 쥐가 나면서 욱 하면서 균형을 잃고 발을 놓치면서 이게 목을 탁 누른 거예요. 딱 눌렸는데 그 와중에도 관장님이 안 보이는데 제가 막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목이 안 나오는데, 그 말 듣자마자 그 아까 말한 그 3분 있죠. 내가 싫어하는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하다 말고 동시에 저한테 달려와서 2명이 양쪽 그 들고, 그 문신하신 분이 가운데 바를 들어서 제 목을 들어서 저를 구해준 거예요. 이렇게. 저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에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.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, 이거는. 그 저를 구해준 그 3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, 그 어린 학생 친구는 저한테 물을 떠주고, 그리고 그 문신하신 덩치 큰 분은 자꾸 제 어깨를 안마해주면서 이렇게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고, 그 껄렁껄렁했던 껌 씹던 그 40대 아저씨는 제 눈 보면서 이렇게 괜찮으세요? 정말 괜찮은 거예요? 하면서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줬어요. 이렇게.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운동 끝나고 같이 치킨 쏠 테니까 치킨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다들 흔쾌히 오케이 했고, 헬스클럽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제가 이제 치킨하고 맥주를 이제 쏜 거예요. 그게 운동 시작하고 나서 거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말을 섞어본 거죠. 근데 그분들하고 치맥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. 껌 씹던 그 아저씨는 이제 50대 초반에 그 상가 건물주였던 거예요. 이렇게 말을 섞어보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젠틀하시고 되게 인텔리한 분이었어요. 이렇게 맥주 마시는 내내 저보고 계속 괜찮냐, 내일 꼭 병원 가보라, 너무 자상해. 그리고 또 한 명 그 어린 친구는 이제 막 통영에서 올라와서 막 연예 기획사 다니면서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이었고, 그 연습하는 시간 외에 식당 서빙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짬나는 시간에 이렇게 와서 운동도 하는 그런 보기 드문 정말 건실한 친구였던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달처럼 보였다는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도배했던 그분은 그 타투샵을 운영하면서 그 부업으로 피규어를 만들어서 온라인도 판매하는, 저보다 4살인가 어렸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또 결혼도 해서 아이 둘도 키우는 정말 건실한 가장이었던 거예요. 그렇게 그날 이후로 운동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운동도 도와주고, 또 그 타투샵 하시는 분한테 가서 타투도 받고, 또 그 건물주 아저씨한테 가끔 뭐 경제적인 조언도 듣고, 그리고 그 통영에서 올라온 그 친구는 이제 운동하다 말고 이제 고민 있으면은 저한테 막 상담 요청도 했었어요. 형님, 저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? 이런 고민도 하면 제가 또 상담도 해주고, 정말 그렇게 그 3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. 저는 정말 그날 인생에서 정말 큰 깨우침과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, 정말 뭐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.
판단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자. 그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거만한 생각인가. 제가 만약에 그날 그렇게 운동하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멋대로 판단하면서 제 기억 속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으로 그 세 명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, 평생. 그리고 재밌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거칠고 매너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.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말을 섞어보니까 너무 좋으시다. 세 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저를 안 좋게 본 걸 거 아니에요, 그쵸? 그건 그분들의 단점이었던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이렇게 사람을 슬쩍 째려보는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. 다 같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째려보면은 좀 섬찟했대요, 이렇게. 왜 쳐다보지? 이러면서. 자,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.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무엇을 보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판단을 본인 머리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또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 있잖아요. 친구 A가 친구 B를 씹어요. 이 자식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을 했네 저런 짓을 했네. 근데 거기에 동요를 하거나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왜냐면 사람은 같은 걸 바라봐도 자기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. 일단 누가 누구를 씹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친구 B는 나쁜 놈이구나.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왜냐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. 직접 그 상황을 보고 모든 양쪽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판단해야지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사람들하고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쟁하는 건데요. 저도 살면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철학은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저의 이 정치적인 철학이 무조건 맞다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. 자,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 술자리에 있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많이 싸우잖아요. 너는 그놈을 왜 지지하냐? 그러는 너는 왜 그놈을 지지하냐?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? 그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냐?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. 하지만 자기의 철학이 절대적으로 맞고 너의 생각은 틀려 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깔아뭉개려 들고 이기려 들고 그러는 건 진짜 무례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설령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팩트고 증거가 확실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왜 자꾸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고 너 말은 무조건 틀리니까 네 생각을 바꿔라. 이건 정말 안 되는 짓입니다. 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. 제가 대형 서점을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거의 큰 서점에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. 이렇게 대형 서점 안에 서서 이렇게 한 바퀴를 보면요.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가.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이 서점 안에 있는 책들을 0.01%나 읽어봤을까 하면요. 절대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이슈, 어떤 사물들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. 물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과 줏대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. 자, 하지만 여러분의 그 철학과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든 어떠한 이슈를 만날 때든 어떤 사물을 볼 때든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. 자,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양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부드럽게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